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야, 우리 증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상 최고치 기록을 매일매일 갈아치웁니다. 3,900 거의 코앞까지 갔다 왔죠. 4,0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빨리 눈앞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수 좀 보세요. 아니, 또 내려가요. 네, 장 초반에는 정말 4,000피 금방 가나? 네. 하루가 다르게 3,700, 3,800, 오늘은 3,900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900은 지금 점차 좀 멀어지고 있고 거기다 그쵸. 코스닥 하락으로 전환됐잖아요. 순식간에 오후장 들어서 쭉 밀립니다. 그러니까요. 코스피도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삼성전자의 10만 전자를 다들 오늘 염원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약간 밀려 내려왔고요. 하이닉스는 50만 닉스를 찍고서 지금은 48만 원대까지 조금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자, 과연 오후장에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종목들 저희가 봐드릴 테니까 좀 시장 상황도 같이 이야기하고 종목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죠. 뭔가 이 기쁨에 도취됐을 때 이때가 또 위기가 같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 점차 커지고요. 또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에서 지수와 내 계좌의 수익률 간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한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개별 종목 봐드리는 시간 오늘의 랭킹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열려있죠.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종목들도 문의 주시죠. 네, 지금 유튜브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저평가님, 고고식님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마그마님, 리아님, 태양과 바람님께서 눈물이 나네요. 보유 중인 2차전지 하나가 추매만 하다가 포스코 퓨처엠이 우와. 수익으로 올라왔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야, 드디어 수익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네. 그동안 또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겠어요. 또 내려갈까봐 걱정되네요 하셨는데 워낙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수익이 딱 와닿지가 않으신 거예요. 여전히 네. 불안하신 거예요. 이런 사연도 있고 이 영재님께서는 코스닥 장난 그만 쳐! 아이고, 이렇게 그래요. 따끔하게. 참, 사실은 코스피만 잔뜩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코스닥은 무슨 기록 써내지도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닥을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소외감과 함께 약간 열이 받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지수의 흐름과 내 종목의 괴리, 특히 이게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에 폭등 장세라고? 요즘에 그렇게 화랑장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 명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자는 아직 마이너스인데 이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리고 또 시장 뉴스 하나 전해주시네요. 네. 지금 카카오 그렇죠. 김범수 참업업자에 대해서 오늘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네. 오전에 나왔죠.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선자님께서는 이 부분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바로 밑에 리아님이 카카오 종목 진단을 보내주셨고요. 예, 자, 저희가 또 골고루 받으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의 랭킹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랭킹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한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뭐, 한복은 우리의 고유 전통 옷이잖아요. 이 한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이고 더 한복을 사랑하자는 의미로 이 국가 행사라고 하거든요. 자, 한복의 날을 키워드로 오늘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자, 어떤 주제일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복의 날로 랭킹. 네. 한복이 가장 어울리는 스타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자주 설문조사가 이게 네. 나오죠. 올해 초에 나왔던 설문조사가 있길래 요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이솔로몬, 이분이 조금 낯설어가지고 딱 봤더니,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서. 봤더니 근데 예전에 2021년도인가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 있었죠. 내일은 국민 가수라고.
아, 모르세요? 점점점. 제가 거기서 네. 그 박장현 씨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거기서 최종 3위 하신 분입니다. 이솔로몬 가수가. 아, 근데 갑자기 예. 그분이 그러면 뭐 창이나 아니면은 트로트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가요 하시는 분이죠. 아, 그런데 예. 랭킹 5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트롯 가수분들이 많으세요. 맞습니다. 홍지은 씨.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예. 홍지은 씨 처음에 예. 그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해요. 되게 바비 인형 같이 원래 생겼는데. 아이돌 하셨다가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이미지만 보고 예. 이분이 과연 노래를 잘할까 했는데 첫 소절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가인 씨, 양지은 네. 씨도 다 아우, 트롯 가수분이시죠. 대단들 하시죠 정말. 1회차에서 1등하고 2회차에 1등하고 뭐 이랬던 분들 아닌가요? 아마 그럴 제 기억으로? 거예요. 저 왜 이렇게 잘하나요? TV도 잘 안 보는데. 은근히 많이 보시네요. 알고 보니 막 트롯 콘서트 가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예. 트롯 준비하시나요? 자, 그리고 예. BTS의 방탄소년단의 아, 지민이 또 저 가운데 또 올라가 있습니다. 월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명의 스타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스타가 가장 한복이 잘 어울리는지 네. 사실 이 한복은 양장이랑 다르게 뭔가 체형이 어깨가 조금 좁고 이래야지 더 태가 나는 그런 옷이잖아요. 확실히 한복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양복 잘 어울리는 사람과는 괴가 좀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네. 어찌 보면 또 인기 랭킹 순위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저희 토마토 TV 시청자분들도 트롯 참 많이 좋아하시죠. 저는 트롯 하면은 생각나는 우리 전문가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네, 저희 전문가분 중에서 갑자기 그 동방 박사님, 아, 왜요? 왜? 최병훈 전문가님이요. 왜 뭐가? 최병훈 전문가님이 트롯에 정말 진심이세요. 아, 그런 얘기가. 굉장히 진심이세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외부에서 유료 강연을 하실 때 네. 그때 그 트롯 가수분 초청해서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강연도 그래요? 하시면서 공연도 오. 하시면서 약간 디너쇼 컨셉으로 네. 참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아니 또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도 빼뜨릴 수 없어요. 신기수 또? 전문가님이 작곡하셔가지고 저랑 이거 랭커 음원 하나 냈잖아요. 아, 냈어요? 버티고 버텨. 진짜요? 그렇습니다. 와, 저 찾아봐야겠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예. 유튜브 보니까 예. 강어율님이 제 혹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왜요? 솔로몬 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래요. 송계인, 홍지은, 양진이 왜 엮어서 보기에 있냐 하면서 그래요. 예.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의 탑 5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한복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의 사연 있으면 같이 좀 나눠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K문화, K컬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만큼 한복과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 뭐 외국 친구들한테 소개해줬어요 등등, 뭐 혹은 한복을 어디에서 입어봤어요 등등 이와 관련된 사연들도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만나볼 이분도 한복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바로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한복 평소에 좀 입는 일이 있나요? 없죠. 한복을 거의 뭐 평생 네. 지금 한복 입어본 게 몇 번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전문가께서는 한복 좀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오늘 한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혹시 이 중에 그 잘 알고 있는 좋아하는 가수분 계시나요? 좋아하는 가수 얼굴 기억나는 가수가 딱 한 명인데요. 송가인. 역시 트롯 여왕. 예. BTS 지민 같은 네. 경우는 알듯 말듯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또 이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예. 이런 설문조사는 주기적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그 당시에 인기가 있는 그 맞습니다. 트렌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래요. 자, 일단은 오늘 이 5명의 인물에 대한 의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분들의 생각에 이 스타가 한복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같이 들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앵커도 한복 잘 어울리세요. 저는 입고 싶은데 예. 입으면 많이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특집 방송할 때 저희는 네. 그래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쯤 입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머리 편하도 와, 상호 앵커야. 근데 저 아유, 그때 그 예. 옷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정말 예뻐가지고.
예, 맞아요. 한복이 입으면 기분도 좀 달라지고 네. 예뻐요. 생활 한복이나 살까요? 시장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일본 미식 투어님께서 올려주신 점심시간인데 식사하셨어요? 먹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먹고 왔어요. 예, 배고파서. 필명이 이래가지고 예. 하마터면 배가 고플 뻔했어요. 아, 미식 투어. 예, 이분이 LG노텍을 들고 계신데요. 네. 오늘 핫하죠. LG 좋죠, 오늘. 애플형 부품주들이 간밤에 애플이 또 사상 최고가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흐름 좋습니다. 네. 15만 9천 원에 사셨고 비중이 10%, 매도 언제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 시장이 윗골을 다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한 3% 정도의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 장중한 때는 한 7%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LG 이노텍입니다. 같이 또 애플 부품주들 봐주셔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LG노텍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께서 뭔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신 모양이에요. 네, 지금 연결이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 예. 저희가 다시 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이노텍의 주가가 22만 3천 원을 기록하면서 와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좀 여유 있게 16만 원 아래에서 사가지고 네.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30% 이상의 수익권인데 지금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예. 연결이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유튜브 좀 다녀오도록 하죠. 자, 금수저님 오셨는데요. 유닛 테스트를 갖고 계십니다. 반도체로 집중하고 계시고 희망, 인내, 행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황소연님은 역시 이거 보세요. 남녀 따라서 그래요? 팬층의 성별이 달라요. 황소연님은 아마도 여성분이신 것 같죠? 한복 잘 어울리는 스타일은 이솔로몬이다 하셨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이재필 전문가님이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했는데 우리 앵커님들 얘기할 때 운 좋게 들려서 넘어갔는데 오늘은 지금 얘기가 안 들려서 조금 헤맸네요. 자, LG노텍 올려주신 게 맞죠? 매수가 15만 9천 원에 비중 10% 정도 매수하셨고요. 자, LG노텍을 15만 9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굉장히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이렇게 LG노텍이 강하게 치고 올라온 이유가 신형 아이폰이 뭐 생각 외로 되게 잘 팔린다. 요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잘 팔리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 주가에 반영된 수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청자님이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지금 오늘이 고점 찍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만약에 조금 중장기로 보신다라면 여기서 뭐 조정 좀 있어도 나는 밑에서 싸게 샀으니까 뭐 좀 기다릴 여유가 있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면요. 뭐 조정은 어느 정도 조금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최소한 여기 있는 갭 이 부분은 메워야 될 것 같고요. 자,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한 5만 원 근처까지 24만 원대 중반 정도 이 정도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LG노텍 같은 경우는 이거 주가가 본격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계속 우상향해서 가려면요. 실적 부분들이 좀 눈에 띄게 좀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올해 이렇게 바닥 찍으면서 4월 달에 바닥 찍으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작년에 한 영업이익 기준 7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천억대 수준 그쯤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단 감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요.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조정받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다라면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기다려 보신다면 말씀드렸듯이 뭐 한 24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이면 지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요. 들고 가시려면 뭐 한 25만 원 근처 정도까지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익 구간이신데요.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서 23만 원 정도 내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의견 수익 미리 좀 축하드릴게요. 네. 자,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방어율님께서 은하철도 39 다음은 언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은하철도 999 다음은 언제? 이게 앞에 맥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인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자, 주식가지아님 유한양행을 어느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낯선 느낌도 드는데 네. 자, 일본 미식투어님 방금 진단해드린 내용 잘 들으셨군요. 참고해 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마그마님, 프레젠트 형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종목이 되게 다양하게 지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프레젠트 형님께서는 아직 역시 4,100은 아직 무리인 듯 해주셨는데 네. 4,000p 가나 싶었는데 여기서 또 주춤주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 주셨고요. 네. 그리고 땡비님께서 저희 투표 조작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무슨 조작해서 누구한테 유익이 있겠어요. 네. 저희는 뭐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네. 1위부터 5위까지 랜덤으로 좀 이렇게 보기를 좀 올려드렸으니까 맞췄다고 상품 안 주고 틀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설문조사 결과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지 오늘 한복과 관련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좀 전에 방어율님께서는 태어나서 평생 한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에 보면 여성분들은 요즘에 전주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네. 경복궁만 가더라도 해외에서 오신 관광객분들 뿐만 아니라 이 국내에서도 가면은 약간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체험 많이 하잖아요. 한복 입는 체험들. 그쵸. 많이들 하시는데 남성분들은 상대적으로 한복 입을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자분들 한복 입은 거 보면 근데 보통 다 예쁘더라고요. 예뻐요. 그리고 예. 또 자제분들 결혼시킬 때도 보면은 어머님은 한복 입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복을 입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한복 입을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복이 여성분들한테 잘 어울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뻐요. 뭔가 네. 적절히 화려하면서 적절히 고와 맞습니다. 보이는. 예. 그래요. 1위 송가인 권병태님이 외쳐주고 계시는군요. 역시 송가인 씨 팬층이 다르다 느껴집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저희 종목 다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흠흠님께서 네페스아크입니다. 매수 가격은 48,000원이고요. 네. 48,202원 10% 비중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죠?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데도요. 이제 2만 원입니다. 오늘 장중 와. 고점이 22,000원이었네요.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이럴 그렇습니다. 때는 올라도 오르는 것처럼 안 느껴지실 네. 거예요. 게다가 윗골이 달리지 않았다고 해도 한참 남은 거죠. 네. 많이 올랐지만 아득하네요. 평단을 낮춰야 할까요? 적당할 때 손절해야 할까요? 4만 원에 매수하신 거면요. 지난해 초 굉장히 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이 아득하다라는 표현이 예. 정말 딱 적절한 그쵸. 표현인 것 같아요. 야, 이 8,700원까지 갔다 온 종목인데 꽤 올라왔음에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네페스아크입니다. 이거 4만 원이 넘는 가격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5만 원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자, 48,000원대면 작년도 아니신 것 같고요. 처음에 이 네페스에서 분할 상장했죠. 그때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있었습니다. 그때 뉴로모픽치 관련해 갖고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여주질 못하다 보니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때쯤 2021년이나 22년 초 정도 이때쯤 어디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야, 진짜로 굉장히 오래 잘 버티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 시청자님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요거를 조금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냐, 아니면 적당할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맞겠냐, 요것인 것 같아요. 이 손절 고민은요, 반토막씩 이렇게 나고 그럴 때는 손절 고민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보시면 손절을 고민해야 될 때 같으면
이때 정도에 매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저점 깼을 때 최소한 여기 저 아래 구간 상장돼서 전저점 깼을 때 이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방치해 두셨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은 뭐 그 시간도 아깝고요. 그 손절은 답이 아닐 것 같고, 뭐 여기서 지금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자, 다행히 이 네페사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로모픽 칩. 자, 요거 인간의 뇌를 닮은 그런 반도체 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AI 쪽 뭐 요런 쪽에 좀 이 뉴로모픽 칩 AI가 발전되면서 이 뉴로모픽 칩 쪽 이런 쪽도 상당히 향후에 커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페사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단기간에 뭐 저 손절은 아닐 것 같고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한 17,000원대 근처나 17,000원 전후 정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또 조정이 있다라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가 있죠.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가 있는데 뭐 여기서 상당히 뭐 어떤 재료가 나온 그런 자리겠죠. 자, 그 자리 한 중간쯤 되는 자리가 17,000원대 정도예요. 자, 일단은 지금 뭐 반도체 섹터 쪽으로 전체적으로 또 뭐 분위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는 17,000원 근처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자, 빠져나오는 거는 뭐 그렇게 되면 17,000원대 정도 그쯤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 단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다 보면 지금 있는 것만큼 정도 그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한 3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뭐 크게 무리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자, 17,000원 근처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3만 원 근처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페스 아크 참 높은 가격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죠.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좀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앞으로는 그 골칫바닥 심정 떨쳐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랭킹쇼 효과를 네. 발휘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주세요. 지금 시가를 깨고 대체적으로는 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코스닥은 진작에 하락 전환했고 유가증권 시장도 하락 전환이 임박해 있습니다. 예. 장 중에 장 초반에 한 2%가량 오르던 코스피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지금 0.18%밖에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장 분위기가 애매하네요. 코스닥도 그러면 빠르게 밀려나고 있는데 거의 1% 예. 가까이 내리고 있네요. 저희 분위기 네. 잠깐 환기시키고 오겠습니다. 랭킹 볼 텐데요. 오늘의 랭킹은 한복이 잘 어울리는 스타는 누구일까요?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올해 1월 달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바로 홍지윤 씨군요. 총 6만 5천 표 정도 중에 3,100표를 득표했다고 합니다. 저는 홍지윤 씨가 1위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아쉽게 창호 모르겠어요. 앵커의 최애 네. 네, 홍지윤 씨도 요즘에 또 저때 저렇게 여러 요정 많은 같나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혹시라도 얼굴이 이 매칭이 안 되셨던 분들은 지금 네. 화면에 나가는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정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지윤 씨 장원영 씨 닮았네요. 오, 마음의 눈으로 보셨나?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점점점. 건가요? 저희가 지금 마냥 사실 네.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시장 분위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오늘도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힘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메모리 업계 1위 탈환과 함께 메모리 가격 반등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중에는 99,9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10만 전자 달성을 코앞에 두고 현재는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97,95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휴림 로봇이 올라왔는데요. 휴림 로봇은 정부의 로봇 사업 진원 강화 속에서 사흘 동안 주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100원 선까지 터치한 뒤 상승폭이 둔화됐고요. 4.8% 강세 보이면서 6,2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50만 2천 원 사상 최고가까지 경신한 SK하이닉스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가 줄상향되는 가운데 상승분은 일제히 반납한 채 역시나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48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4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는데요. 글로벌 수요 증가 영향 속에서 에코프로도 장중 강세 보이다가 현재는 2%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5위에는 삼영엠텍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핵심 기자재 공급사인 삼영엠텍의 매수세가 몰렸고요. 현재 27%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기대감 속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현재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고영 랭크됐습니다. 카이메로의 내년에는 미국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가 장중에 18,40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역시나 윗골이 길게 달고 1.8% 강세 보이며 17,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8위에는 코스모 신소재 랭크됐습니다. 코스모 화학과 연계해서 2차 전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가 현재 15% 넘는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마스가 기대감과 함께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단계적 퇴출 소식이 나오면서 LNG 운반선 수혜 기대감 속에서 하나오션을 포함한 조선주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오션 현재도 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위에는 한전기술 랭크됐습니다. 한국전력의 강세와 함께 증권가에서는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전기술은 오늘 장중 11만 1,850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현재도 9.5% 강세 보이면서 10만 5,5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2위에는 현대차 랭크됐습니다. 현대차는 한미의 관세 인하 합의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중에 26만 7천 원 신고가 터치했습니다. 현재도 26만 원 선 지켜내고 있고요. 13위에는 카카오가 랭크됐습니다.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4%대 강세 흐름 보입니다. 14위에는 유로핏이 랭크됐는데요. AI 뇌자극으로 의식장애 회복 성과 소식이 나오면서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26,25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오늘의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한 채 22,750원 선 지나갑니다. 15위에는 로보로보 랭크됐는데요. 정부의 AI 대전환 투자 소식에 주목받고 있는 로보로보입니다. 오늘은 만원 선까지 돌파한 뒤 현재는 9,60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세진중공업 랭크됐는데요. 역시나 마스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조선주들 오늘 오후장에도 강세 흐름 유지합니다. 세진중공업도 16% 강세 보이면서 23,950원 선 지나갑니다. 17위에는 큐렉소가 올라왔는데요. 큐렉소는 한 리서치 기관이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이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큐렉소를 꼽았습니다. 오늘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13,12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는 윗골이 달고 6.6% 가까이 상승하며 11,6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한국전력 랭크됐습니다.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45,20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9위에는 포스코퓨처엠 랭크됐습니다. 음극재 관련주인 포스코퓨처엠 이번에는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7거래일 연속 주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20만 원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20위에는 HLB 랭크됐습니다. 간염 신약의 임상 효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오늘 급등했고요. 장중에는 46,80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도 7.77% 급등세 지속합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소 힘이 빠지면서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지만 어제는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은 3,900선 직전까지 오르면서 4,000피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발 더 다가온 상황인데요.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 속에서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이렇게 불장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지 우리는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정말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신고가 행진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오후로 뒤로 오면서 점점 더 힘이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시장의 이 흐름 어떻게 읽어봐야 될까요? 네, 자, 지금 뭐 코스피 시장 올해 들어서만요. 그래서 보니까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56%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26%가 올랐어요. 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수준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 시장 그때까지 나스닥 기준으로요. 16.88%밖에 안 올랐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독일이 한 20% 정도 올라왔고 일본이 19%, 그다음 대만이 18%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 코스피가 56%, 코스닥이 26%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좋았던 거예요. 자, 근데 다른 부분을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보면요. 작년에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랐잖아요.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9% 정도 빠지고 코스닥이 21% 빠졌죠. 그거까지 감안해서 넣어보면 지금 그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자, 뭐 나스닥이 52% 정도고요. 작년 2024년도 올라온 거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보면 나스닥이 52%인데 코스피가 41%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뭐 일본 43%, 대만이 52% 정도니까 거의 이제는 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어지러웠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어지러워갖고 그 부분 때문에 좀 고생시켰던 거 올해 한꺼번에 만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글로벌 증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글로벌 증시들 같은 경우도 다 괜찮다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글로벌 증시들이 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올라올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그 대통령의 변덕 이런 것들이 워낙 심하고 뭐 맨날 관세를 때리네 마네 막 그러면서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에 쌓여 있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좀 움직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유동성으로 인한 부분들이 가장 컸어요. 자,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시작했죠. 이달에도 할 것 같고, 올해 말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연준은 어떻게 합니까? 파월 의장이 QT를 조만간 종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유동성이 또다시 시장에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나스닥 요거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 또 갱신하는 거죠. 좋은 모습이고 일본 시장 역시 마찬가지 신고가 행진하고 있고 대만 역시 마찬가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단기간에 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파생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뭐 한 선물 기준으로 한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많이 싸다가 매도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장 초반서부터 매도였지만요. 그래서 4일 정도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이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암시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 뭐 시장이 조금 쉬어간다라고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통 보면 한번 사상 최고치를 뚫었던 주가들, 이런 주가들은 미국 나스닥이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뚫었죠.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뭐 그럼 우리나라는 작년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으니까 뭐 작년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좀 맞춰 본다라면 한 내년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6월 달 정도에 제가 질문 받았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2%에서. 전문가님 내년에 4천 이상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올해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4천 이상 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 상태라면 올해도 4천 갈 것 같은데 어쨌든 뭐 4천을 언제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도 조정은 이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내년에는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정책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집행될 부분은요, 올해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올해 집행되는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하고 관련되는 쪽이 올해는 기대감만 있을 뿐 수혜가 없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현 정부 정책 이런 거 잘 읽어보시고 뭐 AI 쪽이 대표적이죠. 그 정부 정책 수혜주들 이런 쪽들 위주로 하시면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장 향후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오후장에 조금 흔들림이 나올지라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겠네요. 네, 4,000피 현실화 가능성 높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올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하시는 분들께 또 일침을 가해주시네요. 네. 작년에 덜 올랐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아요. 좀 연속성에서 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설명도 덧붙여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장 좀 불안하시죠? 그래서 네. 주변국 상황이나 뭐 특이동향 뉴스 나온 거 있나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제 레이더에는 잡히는 네. 게 없습니다. 일본도 한 0.8% 오르고요. 중국 증시도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미국의 선물도 괜찮습니다. 네. 뭐 뉴스도 특이 동향은 없어서 우리만 약간 또 너무 초반에 오버해서 지금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조금 전부터 갑자기 또 말아 올립니다. 코스닥이 거의 1%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0.47%.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디 랭킹 네. 신호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간 기준으로 저점을 좀 다지면서 이제는 조금씩 다시 한번 또 반격을 기대해 보면서 네. 남은 시간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또 만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볼 텐데, 예. 이 종목은요, 오늘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카카오 좀 보겠습니다. 진단 신청도 2건이나 올랐어요. 맞아요. 중복해서 올랐어요. 리안님께서 카카오를 63,658원에 갖고 계시거든요. 10%입니다. 이젠 좀 올라갈까요? 라면서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상승파동님께서도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60,020원, 10%입니다. 오너 이슈로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몇 시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우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예. 수익권이시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성공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뉴스도 연결 지어서 저희 투자 전략 알아봐야 되겠죠? 네. 자, 전문가님, 카카오입니다. 오늘 뭐 다들 카카오 보고 계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원래 주가가 이 오너의 뭐 어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좌지우지 된다라면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김범수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한 번 더 보면요. 이걸 항소를 안 할까요? 항소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재판에 의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기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큰 틀에서 본다라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들 다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지금 첫 번째 얘기만 하면 AI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AI 수석 만들었죠. 과기부 장관 AI 네이버 기업인 출신이죠. 하여튼 관료들 이런 쪽도 다들 AI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쪽 기업인 출신으로 많이 채웠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아까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렸듯이 자,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냥 기대감만 있는 겁니다. 기대감만 있는데 지금 뭐 예산안들 나오는 거 보면 전에 정부 측 예산안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산업부 쪽 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요. AI 관련되는 예산들이. 자,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실제로 집행하는 건 내년이잖아요.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될 테니까 내년 이후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통령이 유엔 총회 가셨을 때 블랙록 쪽하고 저거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게 AI하고 신재생에너지 쪽 이런 쪽에 블랙록에서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블랙록 쪽에서는 우리 한국에다가 AI 허브를 넘어서 AI 수도 요런 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블랙록 쪽에서도 우리나라 산업 기반하고 정책 의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걸 거예요. 거기다가 AI에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도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에 막 찾아보다 보니까 국회의원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몇 달 전부터 그 블랙락 쪽 이런 쪽하고 접촉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된 거고, 어쩌면 블랙락 쪽에서 안에 뭐 그때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정책주의 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AI 쪽 이런 쪽에서는 거의 대표 주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길게 본다라면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이쯤 가격대 좀 올라가서 여기 한 65,000원대 이 근처까지 가면 여기는 조금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정고점들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뭐 한 6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는 좀 길게 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시다라면 내년 정도까지 끌고 가는 전략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궁금증, 이 질문이 시원하게 해결됐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또 수고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오늘 레키쇼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한복의 날입니다. 한복 입고 싶어지는 오늘인데요.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올해 1월 기준에 설문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총 65,000명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답변이 나온 5명의 가수거든요. 5위가 홍지윤 씨였고요. 그리고 4위는 어떤 가수일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4위 공개해 주시죠. 4위는 바로 방탄소년단 BTS의 지민이 4,900표를 받고 4위에 올랐습니다. 월드스타. 이렇게 네.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 가운데서 생각해보면은 이 지민 씨가 가장 한국적인 선이 좀 살아있는 그런 멤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4위까지. 어이구, 사진도 아주 예쁜 걸로 준비를 하셨네요. 예. 그리고 한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입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연도 네. 별로 없고 참 재미난 이야기, 약간은 좀 웃픈 그런 사연 가운데 하나가 차나핑님께서 뭐죠? 요즘에는 사람보다 강아지 고양이가 한복을 더 많이 입는 것 같다고. 아니, 근데 강아지, 고양이가 한복 입는 걸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사진이 정말 많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도 가끔 보면은 저는 강아지와 같이 사는데 네.
사주고 싶을 만큼. 네. 근데 사실 자주 입힐 일은 없으니까 저도 안 샀는데. 그리고 사진 애들 보면 입는 거 싫어하죠. 너무, 그쵸.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아니 진짜 예. 본 적은 없는데 그 느낌이 상상이 돼요. 귀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팔까지 붙어 있는 그런 네. 의상들이 팔거든요. 약간 세배하는 것처럼. 그런 한복도 또 아이디어 상품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가만히만 있어도 이런 느낌 나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나핑님께서는 유치원 때 이후로는 한복 입어본 기억이 없으시다고. 네. 아마 대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아티스트들의 팬분들이 계시는군요. 희망인내 행보님은 홍지은 골랐는데 DH 리님은 전 양지은 골랐어요 하면서 네. 그리고 각자 최애 가수들이 있죠.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그리고 또 한복에 어울리실지. 왠지 이분은 약간 한복 스타일은 아니세요. 네. 정장이 더 잘 어울리시는. 그렇죠. 네. 상남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기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그 한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기준으로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는 누굴까요? 라는 설문을 해봤는데, 그 탑5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이요, 송가인 씨, 양지은 씨, 그리고 이솔로몬 씨, 이렇게 세 분이 남아있거든요. 혹시 1위 어떻게 점쳐보시나요? 제가 네. 그 송가인님 제외하고서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라, 예. 네, 그래도 그나마 아는 송가인님 고르겠습니다. 역시 오늘 결국 느끼는 건 대가인. 맞습니다. 송가인 씨의 저력, 위력을 정말 느끼게 되는군요. 우리 예. 전문가분들이 두 분 다 송가인 씨밖에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또 송가인을 외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이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뷰티풀님께서도 네. 송가인님이 나지막하니 예뻐요 하셨는데 네. 좀 아담한 그래서 또 한복이 잘 어울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예. 프리지아 님이요. 강아지 옷도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거 진짜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명품 브랜드에서도 다 나오고 강아지 이불도 명품에서요?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 브랜드 말고 해외 명품 브랜드들도 강아지 라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 옷을 따로 이렇게 런칭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예. 지금까지 제가 인간인 제가 명품 옷을 사본 적이 없는데 가끔가다 그런 거 보면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편하게 예. 사는 친구들이 많군요. 예. 그래서 또 초생딸님께서는 오늘은 경찰의 날인데요 하셨는데 이 날에 겹쳐요. 맞아요. 예, 많은 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경찰의 날이기도 하고 한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 경찰로 제가 주제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도무지 찾을 게 없어가지고 뭐랄까 순위가 딱 나오는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김영일 전문가님 모셔놓고 너무 네. 잡담이 길었네요. 그러네요.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양파님이 갖고 계신 종목이고요. DB 하이텍을 들고 계신데 이 종목을 56,000원에 사셨대요. 비중은 5% 정도입니다. 수익 좀 해내다가 하락세인데 매도할까요? 하셨어요. 더 사서 투자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여러모로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하고 거의 비슷하죠? 약간의 수익권 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좀 해놨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김영일 전문가님, DB 하이텍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또 이제 2분기 정도에 미국 쪽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이 또 일제히 수혜를 받는 그림이 한 차례 나왔었고, 그러면서 지금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이 워낙에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 쪽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줬고, 그 다음에 사실 가동률이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파운드리 가동률이 90%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또 차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사실 저는 지금 DB 하이텍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딱 정말 아쉽게 99,900전자 찍고
참 의미 있는 10만 전자 정도는 좀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99,900 전자를 찍고서 살짝 이제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지금 시장이 오늘 오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양호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임시 예상한 부결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다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장중에 한 1,420원대 중반 정도 지금 이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비둘기적 정책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이 꽤나 가파르게 나온 편이죠. 지금 45,000원 구간에 있다가 6만원 구간까지 나왔으니까 상승이 꽤나 가파르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5일선 구간은 어느 정도 추세를 타고 쭉 올라가다가 약간은 깨버리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가를 이탈을 해버리면 손실권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잡으신 단가가 딱 56,000원. 그러니까 지금 딱 현재 단가가 수익권이냐 그렇지 않느냐 나누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반도체 전망도 저는 여전히 밝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 저는 오히려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를 쭉 5일선 타고 가다가 약간의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오늘 저가를 깨면은 일단은 저는 정리를 하고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가가 56,100원이니까 딱 매수가 되겠네요. 매수가 수준 이탈을 하면 일단은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잡는 방향으로 저는 전략 잡아갈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구간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저가를 계속해서 타고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흐름 정도는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6만원 단가를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 계속해서 이 윗꼬리 구간에서 매물대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6만원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6만원을 뚫어주면 수익 극대화를 노려도 무방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 6만원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제 DB하이텍이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DB하이텍에서 저라면은 파운드리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장비 쪽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 이야기, 그러니까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 파운드리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비 기업들이 이번에 가장 수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거리가 살짝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쪽보다는 이제 약간은 연관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쪽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DB하이텍은 홀딩, 저가 이탈 시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등 시 6만원 1차 목표가로 안내 드리면서 만약에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장비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봤을 때는 다소 매력도가 상대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 목표가 6만 원으로 설정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지라인 확보되는지 여부 이 부분은 체크포인트로 같이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보는데요. 네. 고고식님께서 추가 진짜 한복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때 강사님이 네. 추가 사람이에요. 참고로 추는 이달의 소녀라고 예전에 예. 이 대규모 아이돌. 다인원의 걸그룹이었죠. 거기에 또 주력 멤버 상당히 또 귀엽고 깜찍한 제가 여성 너무 멤버죠. 좋아하는 저도 저는 굉장히 그 SNS 애정하는 팔로우도 합니다. 제가 몇 명 안 되는데 몇 명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정말 몇 명 안 되는데 예. 팔로우하는 그 아티스트 중에 하나. 예. 작고 아담하고 귀엽고 약간 한복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아티스트 위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추는 사람의 예. 이름입니다. 애완견이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베스님 예. 알고 계시는군요. 귀여운 애죠, 고님 하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보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약간 진짜 사랑스러운 조카 보는 느낌 좀 있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또 걸그룹 얘기가 오늘도 빠지질 않습니다. 예. 그 사이에 방어율님께서는 굉장히 좀 진지하게 또 시장의 뉴스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자민당 총재, 일본의 자민당 총재가 일본의 첫 여성 총리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어제 연정 구성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수순대로 오늘 이 임시국회 열고 투표를 했는데 선출이 됐다라는 네. 내용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옷장에서도 계속 종목 진단 요청 들어오거든요. 잠깐만요. 네? 왜요? 고고식님이 저보고 이달의 소년도 아신다리 하시면서 네, 저 이달의 소년도 알고요. 네. 요즘 엠믹스 신곡도 알아요, 여러분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챙겨봐야죠 또. 저 엠믹스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안 좋아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팔로우 적은 거 예. 맞아요? 아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뒷번호 4322님께서 전화로 보내주신 종목이죠. G2G 바이오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19만 원, 20%입니다. G2G 바이오가 뭐 쭉 잘 올라가다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쪽이 키워드가 워낙에 강했으니까요. 잘 가다가 9월 말에 24만 원대 고점 찍고 지금 쭉 빠집니다. 벌써 고점 대비 36% 떨어졌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오르는데 이 종목은 반대로 급락 중이니까 아마 많이 덜컥 겁이 나신 거겠죠? 지금 15만 원대예요. 네, 예. 정말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자, 전문가님, G2G 바이오입니다. 사실 참 올라갈 때만 해도 야, 너무 잘 간다 싶었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가팔라서 참 걱정이 됩니다. G2G 바이오 이제 뭐 하락 멈출 때 됐나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대응이 조금 많이 아쉬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달 정도까지 해서 워낙에 비만 치료제 쪽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던 거를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그림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월 달까지 순환매 주도주로서의 한 축을 담당을 하다가 최근에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뭐 일괄적으로 거의 대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혹은 뭐 리가켄 바이오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오 종목들은 거의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비만 치료제를 포함을 해서 제약바이오는 9월까지 주도주 순환을 어느 정도 해주다가 9월 말 정도로 넘어가면서 일제히 섹터군들이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다른 쪽으로 주도주의 수급을 넘겨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9만 원대에 들어가셨으면 이 종목을 예전에 들어가셨는데 수익권이 나왔는데 못 파신 건지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떨어져서 다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진입이 많이 잘못되신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때 당시에도 제약바이오는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주도주 수급을 넘겨주고 있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등극을 할 때까지 당연하게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다시 향후에 무언가 재료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역시나 비만 치료제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이 발전이 중요할 것이다. 발전 방향이 중요할 것이다. 기술력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는 주에 1회 주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월에 1회 뭐 패치형이냐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해서 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성장도에 대한 방향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비만 치료제의 임상 시험이 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월에 1회만 주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또 내년 상반기에 임상이 또 진행이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수급을 받아주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이 10월달 4분기로 들어와서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철저하게 어닝, 슈퍼사이클이 도는 기업 쪽으로
돈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쪽이 뭐 조선이나 뭐 아니면은 전력 인프라 뭐 그다음에 뭐 원전 뭐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 등등 해서 지금 다 최근에 어닝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이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성장성보다는 4분기에는 어닝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주도주의 수급을 넘겨줘 보인 종목이 되는 건데, 그 종목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셨으니까 이게 조금은 아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5만 원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리를 하시려면 진작에 정리가 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9만 원 구간에서 들어가신 것도 조금 아쉬운데 19만 원 구간을 또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상장주인 만큼 요거는 정리가 되셨어야 되는 종목이 맞죠. 그런데 지금 정리도 조금 아쉽게 너무 안 되신, 정리가 안 되신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일단은 지지 구간을 조금은 확보를 해야 되는 구간을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5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15만 원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는 반등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로 일단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떠한 이 주도주로서의 분위기를 가져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G2G 바이오는 내년 상반기는 넘어가야 일단은 또 임상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은 바닥을 먼저 잡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다른 주도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해칭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2G 바이오 오랜만에 바이오 종목 하나 살펴봤는데요. 아직 시장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치 전략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로 가볼게요. 슈팅스타님의 에이징랜드, 그리고 좋은날님의 제주반도체. 오늘 확실히 지금 뒤로 갈수록 반도체주들 조금 밀려나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이 종목 진단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초생딸님, 한복의 달을 알리려면 아나운서분들 입고 나와야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제가 한복이 없어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의미 있는 날이 있으면 챙겨오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시장이 흔들릴 때 왜 이렇게 시장이 좀 오전에 비해서 부진할까요?에 대해서 올려주셨더니 트레밸류님께서 네. 수급으로 올라온 시장이니까 뭐 오르고 내리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셨네요. 그리고 희망 있는 해몽님은 퓨전 한복 입고 인사동에서 노는 것 같던데. 예, 그 근처에 또 경복궁 있고 이렇게 궁 투어 하면서 이 인사동 근처에서도 한복 입은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한복의 날 특집,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는 보고 있는데요. 3위 한번 알아보죠. 자, 오늘의 3위는 누군지 공개해 주시죠. 3위는 바로 양진 씨가 3위였습니다. 6만 5천 표 중에 6,200표를 획득한 양진 씨가 바로 오늘의 3위입니다. 잘은 모르는데 네. 효녀 가수 타이틀을 또 달고 계시는 네. 프로스타더라고요. 이거 또 예쁜 사진이 또 나왔군요. 예, 바로 이분입니다. 오늘 또 그리고 화끈하게 또 빨간 양복룩을 다 입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한복인데 한복 입은 네. 거 좀 어떻게 좀 찾아주시지.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 제작진이 찾은 예쁜 사진입니다. 그래서 난 좀 생소한데 하시는 분들은 사진 보면서 매칭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자, 남은 1위와 2위의 대결은요. 이솔로몬 대 송가인입니다. 과연 누가 1위가 될지는 잠시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자, 그럼 이쯤에서 1시간 동안 우리 종목들의 변화는 얼마나 있을까요? 그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코데즈 컴바인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판문점 민간인 견학은 전면 중단되고 CNN은 임진각으로 취재 거점을 이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미 정상이 만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남북 경협주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3,845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3위에는 HJ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국제조선과 해양산업전이 개최되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현재 주가 10% 가까이 급등합니다. 9위에도 조선 관련주 랭크됐습니다. 기자재주인 오리엔탈전공도 현재 12% 가까이 오르면서 11,000원 선까지 주가 안착해냈습니다. 13위에는 좋은 사람들, 남북 경협주 올라왔는데요. 좋은 사람들 역시 현재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위에는 NK가 랭크됐습니다. LNG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현재 주가 22%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1,500원 선 웃돕니다. 17위에는 흥하해운 랭크됐습니다. 컨테이너 해상운임이 추석 연휴 이후에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목받고 있는 흥하해운도 현재 오후장에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JST나 역시나 남북경협주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4,980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윗골이 길게 달고 현재는 4,3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케이프가 랭크됐습니다. 케이프도 오후장에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16,000원 선까지 올라섰고요. 현재는 22.5% 가까이 상승하며 15,75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한국전력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신고가도 경신해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번 달 들어서만 한국전력의 주식을 2,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상위 3위에 올랐는데요. JP모건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에이펙 이후에는 원전 사업 부분이 재부각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는 건지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전력을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가운데서도 정말 무거운 종목, 정말 잘 안 가는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 움직임이 사뭇 다릅니다. 맞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그 움직임, 가파른 상승 속에 신고가 오늘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이 전체 통틀어서 정말 손에 꼽는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잘 갈 수 있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한국전력은 이제 예전의 한국전력하고는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맥날 적자 나고 전기요금은 사실 또 어떠한 당이든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또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실 약간은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반대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 민심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올리기도 부담스러웠었죠. 자,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한국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2조가 넘게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조 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인상될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또 겨울이 곧 다가오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력 수요가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내년에도 약 한 킬로와트당 5원 정도는 인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또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한국전력이 이번에 재생에너지 확대 및 배전망 투자 계획을 2028년까지 또 1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인프라 확충과 원전 사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제가 지금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력 인프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럽도 미국도 지금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다를 넘어서서 빠르게 지금 이 폭증,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켜야 된다.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예전의 한전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성장성을 담보를 하고 있는 성장주라고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죠.
어닝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대비해서 한국전력은 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단가라고 보고 있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괜히 지금 외국인들이 이 한국전력을 사모으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지금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예고를 하고 있고 원전 사업, 전력 인프라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저라면은 눌렸을 때 한국전력은 무조건 들어가도 모자람이 없는 종목 정도로도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혹시나 이제 눌린 구간이 왔을 때 굉장히 쉽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전력과 관련된 내용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관련된 속보 나와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열이다 아니다 뜨거운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 흐름이다. 그리고 자산 증식 수단의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이 지수 상승에 대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피력을 했습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앞서 이재필 전문가도 내년에는 정책 효과 기대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온 바 확실히 이번 정부는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색깔을 뚜렷하게 좀 가져가는 모습이네요. 오늘 장도 좀 더 힘내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종목 진단 저희 찾아볼 테니까요. 여러분 네. 끝까지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이 시장 이야기 좀 해주고 계시네요. 네. 금요일도 윗골이 길었었는데 월요일에 바로 큰 상승 나왔긴 한데 종목별로도 워낙 급등락이 심해서 이거 진짜 이해되죠? 맞습니다. 초심 투자의 중심을 잡기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십니다. 게다가 잘 나가다가 거래량 동반하면서 윗골이 달리면은 네. 이것도 고점 시그널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 마음이 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급등하면 그때 샀어야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좀 많죠. 맞아요. 정말 쭉쭉쭉 가다가 윗골이 훅 달리거나 아니면 하락으로 돌렸을 때 보통은 이제 끝이겠거니 하는데 하루 빼고 바로 또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나오니까 더 헷갈립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흐름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좀 많은 시장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봤던 종목군들도 슬슬 또 반가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네. 살펴볼 종목도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진짜 요즘엔 많이 소외됐었던 종목이죠. 게임주 전체적으로 그런데 네. 그중에서 넷마블을 우리 공주님께서 공주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예. 뭔가 매치가 안 되네요. 공주님이 게임을 하시나요? 예, 그러게요. 왜 별다방이나 이 카페 이런 데 가도 음료 주문하면 닉네임으로 불러주는 경우 있잖아요. 공주님. 저도 거기에다가 이렇게 써야겠어요. 예. 공주님으로 하면은 님님이니까 안 그렇죠. 되고 딱 이렇게 공주 하면은 공주님 이렇게 불러주실 이제 거예요. 대우받는 느낌 드시죠? 우리 공주님이 사신 가격이 16만 3천 원입니다. 이거 16만 3천 원이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매수가가 이게 16만 웃음이 3천 나올 원. 가격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오. 2.8% 비중이 얼마 안 되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숫자 보고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일봉 보면은 아이고. 순간 이거 잘못 쓰신 게 건가 싶은데 주봉 월봉 놓고 보면 고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게임주들은 예.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높은 주가가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게다가 2%, 3%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수점인 걸로 봐서 사연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혹은 아주 조금만 예전에 사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이 뭐냐면은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겁니다. 비중이 낮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일단은 넷마블은 추가 매수는 당분간은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비중이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저는 다른 종목으로 해칭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말 이제 또 좋았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진 한 2020년에서 이제 2023년 정도까지 해가지고 넷마블도 그렇고 그다음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이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 줬었던 쪽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4분기 그리고 또 뭐 이전 3분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시장은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 철저하게 어닝과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장에서 순환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번에 뭐 반도체, 로봇, 뭐 그다음에 뭐 조선, 원전, 전력 인프라 등등 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쪽들은 철저하게 성장성이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깔려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사실 우리 시장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같은 섹터가 꾸준하게 순환매가 나오는 장이 연출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이 사실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 예상 컨센 대비 그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산업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너 지금 전력 인프라 있고 뭐 그다음에 반도체 있고 로봇 있고 그다음에 게임 있어. 그러면은 뭐 살래라고 했을 때 게임으로 심리가 몰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장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큰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에 몰리기 때문에 현재 게임 산업은 전체적으로 메가 트렌드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대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대작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붉은 사막 나온다라고 한 지가 벌써 한 4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꾸준하게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신작 뭐 뱀피르나 뭐 7개의 대제 이러한 이제 또 신작 라인업이 대기 중에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 대한 인식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유의미한 어떠한 이제 또 성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 아마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압박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버는 산업군들 쪽으로만 계속해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게임 산업군 자체는 넷마블이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작에 대한 아직까지 또 기대감은 크게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이 게임 산업이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넷마블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매수가까지 반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단가는 저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단가가 16만 3천 원 수준이시고 그 다음에 또 비중이 2.8% 수준이시기 때문에 현재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래도 저라면은 한 6만 원대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응이 가능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6만 원대 한 중반대 정도의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노리셔도 무방한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워낙에 주도 산업이 확고한지라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게임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섹터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해칭을 노리시는 게 더욱더 시장에서는 적절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만약에 이제 넷마블을 반드시 추가 매수를 좀 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최근에 한 차례 강력하게 순환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다가 바닥을 확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구간인 거지 완전하게 바닥을 잡은 구간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금물이라는 거 어느 정도 고개를 틀어주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넷마블 살펴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65,000원. 물론 여기서 아쉬움이 남는 숫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을 그쯤에서 보시고 손실을 더 빨리 줄여나가실 생각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저희가 지금 뭐 게임주도 살펴보고 좀 전에는 네. G2G 바이오로 바이오 섹터도 살펴봤지만 김영일 전문가는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주도 섹터, 중심 섹터가 너무나도 확고하다. 그래서 네. 여기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네. 시선을 조금은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군 들고 계신 분들도 같이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시장의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 바로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뒷번호 3575님께서 전화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한화오션입니다. 조선, 오늘 예. 조선이 또 날개를 펼치고 있죠. 야, 조선 조금 쉬나 싶더니 또 갑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하나오션은 매수 가격이, 이 매수가가 좀 높아요. 125,000원입니다. 약간 손실권. 네, 20% 비중인데요. 자, 하나오션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오션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조선주들은 제가 최근에 또 많이 강조를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느 정도 포트의 비중이 좀 높았었는데, 오늘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도 오늘 다른 조선주 쪽으로 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조선주가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주 흐름을 또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원래 주도주, 그러니까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 오늘 쉬어가는데 그러한 와중에 또 오늘 조선주가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 접근은 유효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또 이제 정부에서 마스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산업이 결국에는 관세 협상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라는 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조선이 다시 한번 주도주 수급을 받아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신고가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 유지하시고, 이제 매수가 부분이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신고가에서 더 치고 나가면은 뭐 수익 극대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쪽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조선 기자재 쪽입니다. 기자재 쪽이 오늘 삼성엔텍 상한가 가고, 뭐 일승 오리엔탈 전공, 뭐 HJ중공업 다 난리 났죠. 조선 기자재 쪽이 추가적으로 더 시장에서 탄력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오션 갖고 계심과 동시에 기자재 쪽 하나 또 들어가시면 단기간에 바로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네. 게시판에 함께하고 계시면 좀 여쭤볼 것 같은데, 네. 전화로 받아본 종목이어서 사실은 이 12만 5천 원이란 가격이 10년 전에 사셨거나 네. 아니면 최근에 사셨으면 넥스트레이드에서 사셨거나. 프리마켓에서 근데 20% 물량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 게시판이면은 좀 여쭤보고 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주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네. 김영우 전문가님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레크처 주제죠. 한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 이솔로몬 대 송가인의 대결입니다. 과연 1위가 누굴까요? 자, 그 결과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위 공개해 주시죠. 1위는 바로 이솔로몬 씨가 1위였습니다. 대단하죠? 예. 득표율 39%. 트롯의 여왕 송가인 씨를 제치다니요. 그러니까요. 저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아티스트인가 봐요. 아니, 저도 사실 내일은 국민 가수에 거기 나왔던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데 예. 이솔로몬 씨가 근데 그 최종 우승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네, 최종 그래요? 3위를 하셨던 분인데
아마 이게 올해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다고 예. 했잖아요. 아마 그러면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1월 달에 이슬로무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든지 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진상으로는 굉장한 MG 스타 같은 그런 네. 분위기가 풍기는데. 잘생겼어요. 덩치도 좋고. 한복에 네. 어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한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롯스타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 시간도 같이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장발이시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고 투표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아, 약간 그 왕의 남자, 너무 옛날 얘기하나? 그 공길이 같은. 그리고 그런 약간 건가요? 사극 느낌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랭킹까지 다 한번 알아봤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한 랭킹 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